아, 이렇게 키보드 장을 설치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근데 키보드 장 설치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진작 할 걸 그랬어요, 정말. 지금 계속 하나하나 까시면서 옛날에 그런 추억을 되돌리시는 느낌인데? 맞습니다. 이거는 키컬트 넘버 원인데, 와, 예쁘죠? 예쁜데 이거 근데 빌드가 좀 망했어요. 좀 너무 막 해가지고 요거는 딱 이렇게 놓고, 지금 이렇게 놓으니까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타건을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얘만 이렇게 세워둔 이유는 뭐냐면은 장식품이니까. 장식품. 네. 칠 수 없고? 딱 이렇게 세팅을 해두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데프콘 형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 키보드들을 다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금속, 이 보글보글 퐁퐁 터지는 느낌이 진짜 레전드인데, 이거 소리 좀 들려드려야겠다. 언제 이거 정리하실 거예요, 지금? 잠깐만, 근데 이거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밤샙니다, 이거. 오케이, 일단은 이거 네. 데프콘 아저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화려한. 일단 놓고, 이번에 할 때 좀 존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어디는 좀 커스텀 존, 어디는 기성품 존, 어디는 고철 수집 존,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질문할 게 있는데 예. 다시 돌아가신다면 이만큼 고철을 사실 생각이십니까? 다시 돌아가면 조금 더 현명하게 살지 않았을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현명하지 못하게 살았어요. 예. 예, 아무튼 요거는 뭐 드렁크 디어에서 나온 자석축인데, 이게 쇼바 방식으로 나온 거. 이거 진짜 제가 극찬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잘 나와가지고 푸코니 아저씨가 한번 쓰면 좀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건 뭐야? 되게 예쁘다. 이거 크리스탈이야? 요거는 그 네온 80이라고 앵그리 미아오에서 나온 키보드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 구멍이 숭숭 뚫려 있잖아요. 이게 다 CNC로 하나하나 다 가공이 된 건데, 요거는 이 맛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연결했어요. 이야, 이거 대박이다. 대박이죠. 그리고 LED가 여기서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도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건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은. 무릉도원이네. 제가 이건 구독자 이벤트를 하려다가 이거는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청자분도 이건 하지 마세요, 갖고 계세요 해가지고 제가 하질 않았는데, 너무 잘했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저는 있어야 되니까. 저도 예전에 키보드를 입문했을 때 키보드를 사다가 좋아, 그래서 하나 더 사서 이거 돌려 쓰다 보니까 또 너무 좋아. 3개 사고 4개 사고 5개 사니까 계속 돌려 쓰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예. 그러다가 10개가 되면은 나 이거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야? 내 중증 아니야? 이러면서 또 줄여 나갑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잘 안 쓰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몇 번을 반복을 해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지금 막 50대 100대가 되는 거거든요. 보통 그러지 않나? 네. 거기 중간이 어떻게 된 거야? 네, 그리고 좀 약간 커스텀 키보드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이걸 사면은 내가 나중에, 근데 좀 막 쓰다가 나중에 팔아도 크게 손해를 보진 않겠다, 약간 요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미련하게.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철을 많이 수집을 했어요. 그리고 많이 피를 받고요. 예전에는 막 3, 40, 50 막 이런 것들을 100만 원 막 이런 걸 샀는데, 어느 순간 진짜 고철이 돼서 땡처리해도 안 나가는 약간 그런 제품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근데 제가 안구에 자꾸 습기가 찼는데 안타까운 역사인데 네, 같은 팀이라서 그런지 네. 너무 웃기면서 슬픈 얘기네요. 완전 삽질을 많이 했지만 키보드 유튜버로 그래도 다행히 잘 풀려가지고, 그래도 그때 이어온 삽질이 결론적으로는 좋았다라는 엔딩이 돼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뭐 아직은 뭐 삶의 엔딩이 된 건 아니라 어쨌든 뭐 저는 즐거웠죠. 즐거웠죠. 이 멜렉트리스라는 브랜드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있어서 소중한 브랜드? 구독자가 낮은 학고 유튜버였을 때 이런 그 제품을 제공받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키보드 같은 기성품 키보드는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커스텀 쪽은 약간 야박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받았던 그런 브랜드가 멜렉트릭스 줌이라는 브랜드인데, 어쨌든 요 줌 65, 줌 65 V3 제품이 굉장히 좀 재밌는 키감으로 나왔던 제품이거든요. 사실 커스텀 키보드라는 거는 하우징 색깔, 키캡 색깔, 스위치 이런 걸 다 따로 봅니다. 왜 이거를 딱 지금 말씀드리냐면은, 얘가 결합 방식을 여러 가지를 바꿔줄 수 있는데, 그중 가장 특이한 결합 방식은 그 자석이 다른 극이면은 서로 밀어내잖아요.
그런 다른 결합 방식을 써가지고 공중부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완전 그냥 보이세요 이거? 순두부 같이? 예. 요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조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꺼내봤습니다. 이것도 가슴 아픈 기억이 있어요. 이 키캡도 약간 그 선분양, 키캡도 선분양이 있는데 요 키캡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면은 바로 제품이 안 와요. 몇 개월 있다 또 오고 막 그러는데 요런 게 생산이 되면은 다시는 생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제가 그 애니메이션 좀 좋아한단 말이에요. 리제로, 그러니까 이세계물을 제가 또 특히 좋아해요. 이세계물은 좀 약간 B급이라도 많이 보는 편인데 리제로가 진짜 명작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아 이거 너무 갑자기 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GB 그룹바이가 떴을 때는 제가 나 이거 너무 여성스럽고 이런 거는 내 키보드에 넣기는 좀 약간 그런다. 약간 그때 약간 상남자 테토식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나오고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내가 왜 그때 안 샀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는 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다시는 왠지 안 나올 것 같다. 나 같은 오다쿠만 좋아하겠지?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아는 동생이 통해가지고 중국에 CN이었나? 네. 그 당근마켓 중고나라 같은 게 있어요, 중국에. 네. 거기에서 제품을 구해가지고 이거 키캡 세트를 60만 원 주고 샀어요. 이게 원래 키캡 세트가 16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인데 그 구성에 따라서. 근데 그거를 샀어요. 사서 받고 그때는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죠. 왜냐면은 내가 정말 갖고 싶은 제품을 돈으로나마 구할 수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그거를 받고 바빴어요. 일과 유튜브 생활을 병행하면은 이게 그 정말 바쁘단 말이에요. 그때 약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절에 갑자기 가슴이 아파지는데 2달 있다가 제가 언박싱도 하기 전에 2라운드가 시작된 거예요. 다시 18만 원에서 20만 원이 된 거예요. 이야, 이거 중국분은 진짜 막차. 야, 이만 아닌가? 이렇게 되네요. 엑시트 잘했다. 제대로 턴 거죠, 그분은.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그래서 네. 계속 사재기를 하시게 될 수밖에 없네요. 나중에 이게 맞아요. 내가 또 마음에 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에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다음에 마음에 들면 어떡하지? 그냥 이런 역사의 기억이 계속 DNA로 각인이 돼가지고 이거를 지금 내가 사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나는 웃돈을 줘야 된다. 2배, 3배, 4배 뛰기, 5배 뛰기 GMK도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갖고 있어요. 저는 그건 다행히 그냥 거의 초기 금액으로 샀어요. 네, 아주 운이 좋았죠, 전. 그건 또 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키보드랑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거는 유튜브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유튜브 하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키보드도 보이지가 않아요. 키보드는 보이지 않고 그냥 키캡만 보이는데 이것도 한번 진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크림색. 얘도 줌인데 뭐 약간 특이하죠. 이거는 스페이스바는 좀 긴 거예요. 일반인 분들은 약간 뭐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재밌었던 거는 뭐냐면은 여기 안에다가 코르크 흡음재를 넣었어요. 참 키보드의 매력이 신기한 게 뭐냐면은 내부에 뭐 결합 방식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뭐 흡음재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뭐랄까 그 키감이 재밌게 바뀌어요. 커스텀 키보드의 매력이 그거거든요. 거기에 미치다 보면은 또 이거 바꿔보고 저거 바꿔보고 스위치 바꿔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스텀 키보드에 빠지면은 진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고철도 수집하고 플라스틱도 수집하고 그 플라스틱이랑 고철이 아주 그냥 뭐 콜라보레이션 비트코인도 하니까. 되고 막 그것도 비트코인 팔고. 네. 막 투자 가치도 되고 아니면은 인생 떡락도 되고 인생이 쓴맛을 또 생기면서 그러면서 뭐 스위치 윤활을 하면서 단순 노동의 재미, 단순 노동을 또 하다 보면은 뭔가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생기거든요. 강해지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키보드라는 게 진짜 뭐 인생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빠져서 폐가망신에 접어드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소주 한 잔 가져올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 그냥 못 듣겠다. 제가 예전에 이랬다는 거지. 네. 근데 요즘에는 그냥 저는 딱 그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키캡 바꾸고 스위치 바꿔보고 뭐 안에 있는 거 좀 바꿔보고 그러면서 요즘에는 좀 많이 좋은 제품들이 저렴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안에서만 그냥 재밌게 놀기. 그러면서 가끔씩 뭐 100만 원짜리 키보드도 살 수 있겠죠. 키보드 좋아하면은. 이거는 특고래.
아, 그래. 들어봤어요. 이 키보드 만든 분의 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좋아했어요. 예. 지금 봐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무게도 굉장히 무겁고 키감도 좀 마음에 들고. 소리가 되게 신기하네요. 예. 지금 요거 막 비어 있잖아요. 예전에 커스텀 키보드는 이렇게 윈키가 없는 윈키리스. 어떤 분야든 간에 좀 클래식이 유행이 뭐랄까 그쵸. 좀 먹어주잖아요. 그쵸. 네. 이런 클래식한 거를 썼을 때 자세도 나오고 약간 뉴비티가 안 나는 이게. 그리고 왜 좋냐면은 요게 이렇게 황금 비율이 됩니다. 얘랑 사이즈가 같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딱 정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황금 비율이 그 예뻐 보이게 되는 시기가 머가리가 깨지게 되면 오게 되고, 키보드라는 거는 요 키캡과 하우징의 색상 매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얘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라오면서 하우징 색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여백들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냥 여백이 하나도 없이 테두리만 있으면은 키보드가 굉장히 안 예뻐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여백이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키보드가 굉장히 있어 보이고, 또 그 제 시절에 키보드 힙스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런 거를 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멋이고 이게 힙스터구나. 예. 그러면서 좀 이런 거를 쓰면 좀 있어 보이고. 키보드 카톡방에다가 사진 올리는 게 단데. 근데 저거는 진짜 예쁘네. 네, 저거는 제가 마음에 드네요.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이게 돌고래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이 황동이 들어간 게 좀 이렇게 구하기 힘든 거였거든요. 그리고 옆 사이드. 옆 사이드가 굉장히 옆 사이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중요한 디자인인데 멋있죠. 그리고 얘는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C타입이 아니에요, C타입이. 어머, 이건 뭐죠? 그러니까 이게 고대의 약간 옛날 사람들이 쓰는 키보드거든요. 깜짝 놀랐네. 네. 근데 이거를 한번 갖고 싶었어요. 저도 이거 컬렉션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굉장히 밑에 놓으시죠, 그럼. 이거 밑에 놓으면 안 되겠다. 이거는 위에다 놔야 돼요? 네, 위에다 놓고. 요거는요. 이게 지금 키캡을 좀 짜치는 걸 껴놓긴 했어요. 이거 바꾸고 싶은데 데프콘님 오시기 전에 이건 좀 바꾸긴 해야겠다. 키캡이 키 배열이 되게 특이해요. 여기 끝에 보면 매크로 키가 있었죠. 제가 커스텀 키보드에 입문을 한 게 디자인도 그렇고 키감도 그렇지만 약간 이런 배열적인 면에서 이 키들을 뭐 다른 걸로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도 또 저는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진짜 저는 어떻게 보면은 키보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를 막 많이 하는 직종이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 새끼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런 매크로 키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컨트롤 C를 매핑을 하거나 컨트롤 V를 매핑을 하면은 키 하나로 이게 끝나버리니까 손가락의 피로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내가 일을 하면서 키보드의 키감을 즐길 수도 있고 손도 안 아파지고 일의 업무 효율도 늘어나요. 키보드를 안 좋아할 수가 없는 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요거는 보강판이 없고 핫스왑인데 원래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보강판이 없는 상태에서 핫스왑으로 그냥 기판에다가 꽂은 거거든요, 스위치를. 그러면 스위치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전혀 이렇게 흔들거리지 않잖아요. 이게 기판마다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실사용이 가능해요.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멜레트릭스에서만 또 제품을 제공받고 있는 것 같아서 멜레트릭스 거밖에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요거는 뭐 딴 건 별건 없고, 지금 보면은 마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아노다이징이라고 하죠. 이게 풀 알루미늄에다가 아노다이징을 하는 방식인데 이게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근데 아니 왜 이 상판에는 아노다이징 그 방식이 안 들어간 건지. 거꾸로 놓을까요 이거? 약간 우리 같이 갔었던 그랜드 캐년 그런 느낌이라서. 네. 이게 잘 보시면요, 여기서 살짝 각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네? 요런 것들이 커키의 디테일이에요. 이런 것들에 머가리가 깨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아름다워 보여요. 고철의 깎임 정도에 따라. 네, 맞아요. 고철의 깎임 정도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집니다. 자, 다음 거. 요거는 스위그키에서 판매를 하는 건데, 자, 이거 되게 예쁘게 나왔죠? 예쁘다. 일단은 뭐 키캡을 제가 예쁜 걸로 잘 매칭을 한 것도 있는데 키보드 자체가 좀 예쁘게 잘 나왔어요. 팬시한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서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인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키감도 되게 좋아. 이게 지금 그 스웨그키에서 파는 라이축인데 요새
제가 좀 좋아하는 스위치예요. 요새 키보드 스위치의 트렌드가 저는 약간 오일리하게 젖어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윤활제 느낌에다가 스템이나 그 스위치에 마찰 작용해서 그런 식의 느낌을 내주는데 이 라이축이 굉장히 좀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스위치고요. 그래도 뭐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뭐 어느 정도 좀 채워졌네요. 와, 벌써 뭐 원래 컬렉션이 더 있었는데 방출을 좀 하신 거죠? 방출을 많이 했죠. 제가 구독자 이벤트도 많이 하고 커스텀 키보드도 그런 구독자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잘 쓰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쵸, 예. 이 가방 안에서 있는 것보다 열심히 또 정리하고 있거든요. GMK 키캡의 트레이가 많이 찌그러진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감자 전분으로 만든 트레이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찌그러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지금 하나하나 다 담고 있습니다. 또 담는 게 왜 감자 트레이에 담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 키보드 유튜버 중에 그 부자 키보드 유튜버가 있어요. 나오골님이라고 그분께 좀 제가 안 쓰는 감트 있으면은 좀 보내달라 해가지고 했거든요. 또 엄청 많이 보내주신 거예요. 무슨 감트를 한 100세트 정도를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그 취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와이프님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뜰살뜰하다고 하기에는 1억이라는 돈은 너무 알뜰살뜰의 범주에 벗어나는 게 아닌가. 자 다음. 근데 저거 놓으니까 진짜 뿌듯하다. 잘 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가장 마음에 드는 킵캡. 아직 인터뷰 안 끝났어요? 네. 가장 마음에 드는 키캡. 일단은 저는 딱 떠오르는 거는 요거 허니웰 키캡 있거든요. 허니웰 키캡. 이거를 정말 좋아했고 스페이스 카펫이라는 키캡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건. 길다란 거에 원이 있던데. 네. 그러니까 물론 정말 예쁘고 되게 좋은 키캡들이 있기는 한데 향수가 올라오고 좀 애틋했던 키캡 뭐 이런 게 있다면은 정말 키보드가 너무 좋을 때 정말 갖고 싶었던 그런 키캡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시리즈가 지금 이 시리즈인데 여기 키캡이 없네. 자, 요겁니다. 이 키캡이 저는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뻐서 정말 갖고 싶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이런 키보드를 할 때 GMK 키캡 같은 경우는 그때 한 달 정도만 주문을 받고 생산을 하고 막 그러기만 해가지고 수량이 당연히 굉장히 부족했죠. 그 상황에서 정말 갖고 싶으니까 프리미엄도 붙고 다른 좀 꾸린 키캡 그런 것까지 같이 사야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샀거든요. 제가 듣기엔 너무 비합리적인 소비예요. 네, 제가 입문했던 시절에는 되게 그게 당연한 키보드 매니아들의 문화였고 이게 진짜 웃긴 거는 어떤 유저는 이 키캡에다가 아니면 이 키보드에다가 자기 집에 있는 냉장고를 붙여서 판매를 한 거예요. 진짜예요? 이거는 네, 진짜예요. 그렇게 붙여서 판매를 하는데 이거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냉장고는 너무 고가잖아요. 냉장고였던, 그러니까 좀 미니 냉장고였던 미니 것 같아요. 미니 냉장고요? 냉장고. 그 사이트는 프리미엄이 안 되는 사이트였어요. 프리미엄을 붙이면은 혼나는 차단을 사이트? 시키면 혼나는 사이트였는데 그래서 그거를 붙인 거예요. 아하. 네. 냉장고가 잘 안 팔렸는지. 제가 처음으로 시작한 커스텀입니다. TX가 예전 시대에서 정말 먹어주는 그런 커스텀 키보드였단 말이에요. 전 이거 좋아해요. 보여주세요. 이거. 요거는요, TX60V2라는 건데, 뭐 이런 빨래판, 그리고 너무 예뻐. 되게 클래시컬하면서도 투박하면서도 TX 대표님의 그 약간 좀 키보드 철학? 약간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라 보강판도 안쪽에 황동 보강판.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금색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너무 예쁘다. 이 약간 모티베이션이 올라가네요. 맞아요. 같이. 화이트와 황동 금색이잖아요. 골드랑 같이. 요거를 키캡도. 약간 좀 제가 맞춰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거 맞추는 게 상당히 재밌거든요. 깔맞춤. 와, 근데 이것도 되게 최신이고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는데 요것도 지금 그 C타입이 아니다. 예뻐요. 이게 지금 화이트랑 골드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여심 저격. 황동이라는 재질을 정말 좋아해요. 와, 이게 진짜 무겁습니다. 이게 키가 별로 없잖아요. 정말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르는 그런 키보드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키보드를 막 이렇게 막 보여주고 막 하면서 인터뷰하면서 그런 것도 되는 것 같아요. 추억 여행. 옛 생각이 나는. 막 이거를 정리하고 막 하다가 나 옛날에 맞아 이랬지. 약간 이때 이런 샀던 얘기가. 감성과 그 온도와 습도와
온도와 습도까지는 잘 안 느껴지고요. 온도와 습도는 안 느껴지고 네. 그냥 그렇군요. 기억, 추억, 귀여워. 그때 그렇게 좋아했구나. 자, 이거 유튜브 10만원째가 됐잖아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딱 놓는 거 괜찮다. 스토리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걸로. 드디어 내일 데프콘님이 오시는데 일단은 저의 그 컬렉션 중에서 아직 조립을 하지 않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아무튼 저의 고철 수집 리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네, 뭐 알복이라는 건데 그때 당시 커스텀 키보드를 할 때는 모든 것들이 다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이것 좀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또 아는 지인의 힘을 빌려서 구했었죠. 네. 내가 이렇게 머가리가 깨졌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열을 하려고 해요. 이게 그런 느낌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알루미늄 키보드이기 때문에 밑에다가 범폰을 붙여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기스가 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거 이제 언박싱 하시면서 네. 계속 현타 오시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구매하지 않았어도 되게 키보드를 재밌게 즐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죠. 이게 결국은 바쁘다 보니까 조립을 못하고 뭐 그런 걸 즐기지를 못하고 또 안 쓰면은 팔아야 되는데 또 바쁘다 보니까 못 팔았어요. 네, 이거 집어넣으려고 그랬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다. 네. 많이 샀던 이유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원래는 제가 그 커스텀 키보드 막 땜질하고 솔더링하고 스위치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도 내 취미를 즐기고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런 컨텐츠는 사실은 이제 막 조회수 많이 나오면 한 5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것도 많이 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약간 좀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너무 좀 고여 있으면은 좋아하는 사람들만 또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조금 이렇게 크게 키우게 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막 처음 키보드를 시작할 때 그 두근거림 그때는 막 너무 비싼 거를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키보드를 살 때도 한 10만 원대 그 키보드 알루미늄 그 핫수압 되는 키보드를 샀거든요. 그때 가장 처음에 샀던 게 몬스타기어 XO V1이라는 제품이었는데 처음 살 때 제가 와 내가 이런 비싼 키보드를 사도 되는 걸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디 찍고 계신 거죠? 지금 여기 있어요. 이거 되게 어때 누가 해주신 건가요? 이거 너무 예쁘네. 그 시닷 대표님이 만들어주신 거고 그 시닷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나 봐요. 여기 진열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예쁘네요. 그래서, 진열을 했고요. 네. 네. 이건 그때 봤던 거네. 귀엽다. 이것도 귀엽고. 10만 유튜버 되신 거 굉장히 갑자기 축하드려요. 지금 커스텀 얘기를 하다가 지금 갑자기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저는 대중의 입맛이니까. 까도 끝이 없는 어떤 고철의 늪에 지금 저도 빠진 것 같거든요, 같이. 일단은 어차피 까기 시작한 거 그냥 많은 고철들을 보여드리자. 그래서 데프콘 TV에 분량을 한 30초라도 늘려보자. 약간 이런 생각이 지금 해보고 좋습니다. 있는 거고요.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갑자기 몬스터기어 얘기를 했는데 몬스터기어 제품이 나왔어요. 뭐랄까 많은 분들한테 인기를 얻진 않았지만 이것도 아주 옛날 키보드인데 근데 이거 키감이 좋았단 말이에요. 제가 빌드를 해봤을 때 그래서 지금 가지고 온 거고요. 이거 이렇게 조립을 해놔야지 그래도 좀 예쁘네요. 느낌이 나올 것 같은데 로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나 언젠가는 컨텐츠 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다 갖고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그날이 아닌가 싶네요.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조립을 해서 그 커스텀 키보드의 매력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비디오를 만들고 제 자신도 그러니까 커스텀 키보드 이렇게 빌드를 하고 좀 뭐랄까 좀 여러 가지 꾸며보고 이런 식의 컨텐츠를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물론 제가 의도한 거랑 좀 다르긴 하네요. 지금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리온 2.5라는 예전에 유명 공제자의 하우징을 조립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조립이라도 해놓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분 키보드도 참 좋아했어요 제가. 딱 지금 요거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생산을 안 하시는데 요거는 그래도 좀 가치가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커스텀 키보드가 한국에서 특이하게 한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커스텀 키보드가 아니라 풀 알루미늄 이런 키보드가 네. 이런 뭐지 한국인 제작자들의 팬이 해외에도 좀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한국인 제작자. 어떤 면에서 이 키보드가 조금 예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키감이 좀 약간 좋은 느낌이 있고요. 탑 마운트 보강판을 쓴 그런 키감 면에서도 있고, 되게 좀 약간 클래시컬한 맛이 살짝 있어요. 네, 막 정말 너무 예뻐서 좋다 이런 키보드는 아니에요. 이건. 약간 올드한데 올드 하우징의 그 올드하우징의 매력이 있다. 네, 특유의 매력이 있어요. 올드하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올드하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래도 지금까지 모으신 고철 중에서는 가장 조금 밝게 얘기하시는 편이네요. 고철이 이게 가격이 안 떨어진 고철이 아닐까 그런 그나마?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애정이 있어 보이셔가지고 제가 네. 카메라를 켰어요. 오리온. 이름도 네. 예쁘네요. 오랜만에 이런 것도 막 만지시니까. 근데 확실히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추억 여행하는 느낌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면은 학창 시절 졸업 앨범을 좀 꺼내보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꺼내보면은 그때의 추억에 좀 잠기잖아요.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하면서. 추억에 잠기는 느낌. 네, 그때 내가 이랬지. 이런 거를 얼마나 갖고 싶었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 막 갑자기 이런 거를 판매를 그러니까 커스텀 키보드가 약간 그랬어요. 판매를 한 달 동안만 합니다. 한 달 동안만 돈을 걷고 그때까지 돈 못 낸 사람은 이거 못 삽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 그러니까 마케팅 방식이었죠. 소량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깎아서 만드는 CNC 알루미늄 구조라서 그런 식으로 하셨던 거거든요. 약간 오더메이드 스타일이네요. 약간. 맞아요. 네. 네. 그럴 수밖에 없겠다. 네, 그래서 그때만 살 수 있으니까 이달같이 달려가서 사고 네, 그랬죠. 저 기억나요. 그때 봉고 같은 거 이거 하나 해라고 그래서 같이 하나씩 했던 거 기억나요. 그거는 이거랑 조금 다른데 그거는 그 추첨. 추첨이 당첨이 돼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진짜 웃기죠. 뭐 어이가 없는데 지금 생각하면 사실 어이가 없어요. 그렇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또 희귀하고 갖고 그치. 싶고 그랬던 제품이 됐었죠. 네. 아무튼 많이 정리가 됐어요. 지금 꽤. 네, 근데 진짜 이거를 조립을 하니까 뭔가 좀 기분이 좋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어떻게 보면 명상 맞아요. 수행의 한 과정이라고 봐요. 이런 스위치 윤활할 때도 저도 해봤잖아요. 네. 그 반복되는 그 작업이 사람을 굉장히 단순하게 하면서 생각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유산소 같은 거랑 비슷한 건데. 유산소. 근데 이게 유니크하네. 조금 이렇게 매니아분들도 조금 애매하다고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반짝반짝 펄이 들어간 느낌이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광이 들어간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광 느낌의 좀 점잖은 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클래식 하우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저씨 키보드라고 한 거고 통 알루미늄으로만 돼 있어서 엄청 무거운 정도는 아닌데 네, 여기다가 뭐 무게추를 감고 여기도 무게추하고 막 그러면은. 근데 왜 그렇게 무겁게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무게추, 그러니까 뭐 무게를 막 올리거나 뭐 황동을 보강시키거나 막 하면은 하우징의 울림이 달라집니다. 그게 실제로 그래요. 그 드보키 아저씨가 그런 쇼츠를 재밌게 잘 만들었는데 하우징에다가 무게추를 넣었을 때 이렇게 통통통 쳐보는 거예요. 무게추를 하나를 더 넣고 통통통 쳐보고 또 하나를 껴보고 통통 쳐보는데 그러면은 그 소리가 사운드가 달라요. 달라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질감 걸 해주는 겁니다. 소리가 계속 그렇게 달라지구나. 지금 이거 약간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이쁜데? 그쵸. 저도 지금 예쁜 것 같은데 이게 리프라는 하우징이었어요. 폭스랩. 색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생각해도 제가 좀 약간 색을 좀 세련되게 선택하지 않았나. 그쵸? 이뻐. 이거는 지금 무게추 이런 쇳덩이들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보드 무게를 좀 올려주면은 좋은 느낌이 나거든요.
소리가 달라집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렇게 맞아. 예, 무게추를 바꾸면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쁘네요 지금. 옷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열심히 예, 지금 무게추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간 실버 버튼 받으셨잖아요. 네. 그거랑도 되게 잘.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 네, 실버 버튼 에디션인가? 굉장히 실버하네요. 요것도 DLC예요, DLC. 이렇게 DLC로 좀 예쁘게 꾸밀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뭐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없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요거 어쨌든 하나 꾸몄고요. 몇 가지 좀 이렇게 꾸며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 정도까지 많은 줄 몰랐거든요. 많죠? 네, 지금 시간이 지금 3시예요. 모든 촬영을 다 뒤로 업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선은 보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곧 오실 푸코니 형을 기다리며 잠을 못 자서 진짜 힘드네요. 요거 한번 제가 일단 이렇게 세팅은 했는데 요거 뭐 이런 것들이야 사실은 그 데프콘 TV 영상에서 나오는 거고, 저도 요거 막 개인적으로 썰들 조금 더 풀어봐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